돈을 향한 말초적 신경을 인정하라 경제적 본능. 오늘은 트럼프와의 첫談판에 나서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무지막지한 청구서를 내밀 트럼프에 우리는 어떤 영수증을 끊어줘야 할지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두 정상의 만남.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위원과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조 의원과 만나고 있는 오늘 8월 25일인데요. 지금 이미 미국에 도착해서 이재명 대통령 기내에서 기자들이랑 간담회도 하고 내일 아마 새벽 4-5시 이 정도 지나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만나서 지은談판 결과 이게 속속 나올 것 같거든요. 오늘 좀 주목해서 보시고 있는 의제라든지 주제가 있으세요? 글쎄요, 지금 정상적이라면 음. 지금 한미 간의 이견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어. 가서 껴안고 허그하고 밥 먹고 악수하고 오면 되거든요. 정상 간 외교는 원래 그런 예, 거죠. 뭐 시간 있으면 골프도 한번 치고, 음흠. 뭐안 되면 이제 약간 아베처럼 골프장에서 한번 엎어지기도 하고 쇼도 하고 그러고 오면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경제를 중시하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많이 퍼졌잖아요.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LNG. 음. 그중에 사주기로 미국이 하고. 절실히 원하는 마스가 음. 조선 1,500억 달러 특화했고, 그다음에 안보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 그러지만 뭐 전략적 유연성, 뭐 대통령께서는 좀 말을 아끼셨어요. 음. 뭐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런 문제는 뭐 조금 조심스럽다. 그 얘기 나온 지가 노무현 정부 때예요. 미국의 오랜 성명에 수건. 전략적 유연성 그때 나왔고, 음. 그때 우리가 이라크 파병했어요. 그러니까 한미 동맹은 이미 한반도의 공간적 범위를 넘었고 북한이라는 주적의 범위를 넘은 지 오래예요. 말만 안 했다 뿐이에요. 음흠. 그러니까 동두천 뭐 전방에 있던 미군들이 모두 다 내려, 인계철선 없어요 지금은. 다 평택에 가 있잖아요. 평택은 어디예요? 떠나기 좋은데 음. 항구. 그러니까 올해 초에 미군이 거꾸로 된 동북아지도에서 평택을 중심으로 놓고 주요 그 대상들 거리 다 표시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불편한 진실을 말 안 했을 뿐이지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이미, 왜냐 28,500명 중에 매일 한 개 여단은 계속 본토에 갔다 순환 배치를 해요. 이미 전략적 유연성은 말만 안 했을 뿐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공간적 범위를 벗어난 지 꽤 오래다. 오래됐다. 왜냐 냉전이 끝나고 이 체제 경쟁이 완전히 끝났어요. 뭐 김정은 정권이 나 통일 안 해? 민족 안 해? 그래서 떼 쓰는 것도 우리가 무서우니까 떠난 거예요. 음. 우리가 재래식 전력으로는 세계 5위입니다. 글로벌 파이어퍼. 자꾸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핵 없으면 맞아요. 자,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가 유럽의 빅4거든요. 이 사람들, 이 나라들이 쓰는 주력 탱크가 1,000대 내외예요. 우린 2,200대, 300대예요. 이게 말해주잖아요. 음흠. 북한은 더 많아요. 근데 대부분 못 움직여요. 그럼 탱크 그러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재래식 전력으로는 우리가 북한을 압도한다. 그러나 핵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군의 핵 전력만 더해주면 한미 동맹의 북한에 대한 방위력은 완벽합니다.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냉전이 끝나고 나서는 공산권의 전초기지인 북한. 우리는 북한을 막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막으면 공산권의 남한을 막는 거거든요. 중국, 러시아. 그렇죠. 근데 그 프레임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견제가 가장 큰 숙제가 됐고, 그럼 한번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주한미군을 북한에만 쓰고 싶겠어요? 아니죠. 이미 한국만으로도 충분한데. 네. 그러니까 캠프 험프리스라는 전략적 유연성이 커지는 곳에 세계 최대의 거점 기지를 만든 거예요, 사실은. 자, 주한미군 현대, 한미동맹 현대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이 불편한 진실이 돼버렸어요. 그다음에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내년에 8% 이상 증액되는 금액으로 1조 5천억 내거든요. 네. 이거 다 못 써요. 매년 음. 남겨요, 몇 천억씩. 지금 네. 불용액이 1조 5쯤 돼요. 뭘 더 달래요, 더 달래기는. 끝없이 더 주면 50억 달러, 100억 달러 주면 100억 달러 달라고 트럼프가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주면 돼요. 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네. 주한미군 월급도 주고 음. 가족 수당도 주고
우리가 월급 주는 거예요. 우리 군인이에요. 용역이 음. 용병이에요, 용병. 그러면은 그 부분에 항목도 없어요. 대해서는 줄 수 있는 항목도 없어요, 지금. 어. 그러니까 그냥 저렇게 때리는 거지. 네. 사실은 한미 간에는 정상적이라면 큰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건 앞으로도 안 나올 거고 지금까지도 본 적 없는 특이한 인물이 튀어나왔거든요. 네. 동맹도 없고 피하 구별도 없고 음. 정상회담에 매너도 없고 음.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모든 걸 삥 뜯듯이 더 많이 가져가고 심지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인텔 같은 경우 국가 지분을 자기들이 가져가겠다고 이게 국가 자본주의 스탈린주의하고 똑같이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걱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큰 이견이 있을 건 없다. 한미는 서로로 필요한 존재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숫자 노름. 내가 얼마 더 받아냈어? 네. 더 내놔야지. 머니머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 대목에서 예. 빅 넘버에 집착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나 이런 거 따냈다라고 국내적으로 과시해야 될 무언가가 필요하다면 여기서 숫자로 존재할 수 있는 게 보면 방위비, 그다음에 앞서 있었던 관세 협상이 타결됐지만 그거에서 또 혹시 플러스 알파로 세부 내용 조정을 한다든지 이런 식의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그러니까 게 걱정이 되는 거죠. 우리를 아픈 이제 음. 우리는 FTA를 했는데 그죠. FTA를 깼어요. 사실 불법적으로 깨버린 거예요. 힘이 있으면 우리가 주먹 들이대야 되는데 힘이 없으니까 참고 있는 거지. 그렇죠. 아무도 거기서 그리고 성질 못 내요. 네. 트럼프하고는 합의해봤자 소용없는 게 음. 내가 바꿀 거야 그럼 끝나거든요. 그렇죠. 반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네. 지금 말도 안 되는 인물이랑 지금 접하는 거예요. 인류가 처음 접해보는 형태의 지도자예요. 인류가 왜냐 미국 대통령 미국이라는 제국이 인류가 처음 접해보는 국가인데 미국 리더십 중에 저런 리더십이 어디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이제 걱정은 지금 우리 아킬레스건 쌀과 소고기 그거 미국에게 매표는 안 돼요. 미국의 쌀 농가가 몇이나 될 거며 근데 우리한테는 민감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빌미로 해서 뭔가를 더 압박 추가로 좀 더 받아냈어 라고 하는 압박 아니면 4,500억 달러 전체 그 부분을 본인들에게 훨씬 유리한 방식으로 우리를 압박할 가능성. 두 번째 방위비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 그다음에 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이 부분을 갖고 이제 우리를 압박하는 새로운 것들. 왜냐하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괜찮아요. 네. 대통령께서는 그것도 좀 조심스럽다고 했지만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 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대만이나 양안 관계 때. 그 레드라인이거든요. 우리로서는. 주한미군도 우리를 도와주니까 여기 와 있는 건데 양안이라는 문제에 자동적으로 연루돼서 그러면 한 번 더 강제로 연루가 되는 상황도 지금 부담스러운데 지금 뭔가 그런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한미동맹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한미동맹을 끌어내려고 하는 합의문에 그런 걸 개연성 첫 번째 이게 제일 두 번째 숫자 노름. 그러니까 주한미군 주둔 분담금의 대폭 원래 50억 달러 100억 달러 떠들었으니까 지금은 10억 달러가 좀 넘죠. 내년 1조 5천억이면 그걸 뭐 100억 달러는 아니더라도 그건 말도 안 되는 본인도 아니까 뭐 2, 30억 달러로 올려달라고 한다든지 요 가능성. 방위비는 제가 보기에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럽이 5%를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3.5% 증액 5%. 그렇죠. 과거엔 국방비, 2%였는데. GDP에. 왜냐하면 유럽은 할 말이 없는 게 1%대 쓰는 나라가 많았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때 2.5% 내에 꾸준히 썼거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축적해 놓은 거죠. 말씀드렸잖아요. 유럽 주요국 탱크가 1,000대밖에 안 되는데 우리 2,200, 300대 쓴다고. 그게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은 어떡하나 싶어서 어느 정도냐면 러시아가 이번 러우 전쟁에서 잃은 기갑 장비가 탱크 장갑처럼 11,000대쯤 10,000대가 넘어요. 네. 잃은 것만. 네, 우크라이나의 평가가 약간 과장됐겠지만 그런 유럽이 얼마나 허술한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떡하나 싶어서 유럽은 받아들였어요. 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3.5%는 직접 무기 사는 거. 1.5%는 약간 숫자 누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 CBS 스튜디오잖아요. 요걸 유사시에 뭐 민방위훈련 본부로 쓴다. 그거 국방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돈으로 계산해 버리나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 지금 언론 보도에서 최초에 미국이 3.8% 요구했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우리가 2.42% 쓰거든요. 그럼 3.8%면은 한 1.4% 정도 더 필요하죠. 그거는 이런 간접비. 그다음에 북핵 위협이 증대됐으니까 어느 정도 증대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쟁의 뉴노멀, 음. 글로벌 불확실성의 시대니까 늘릴 필요는 있어요. 또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어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요 상황은 큰 흐름이고 요거는 스텝들이 음. 이제 사전에 준비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주현 외무장관 일본 건너뛰고 미국 갔어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금 달려갔어요. 비서실장 가는 거 처음 봤습니다. 네. 예. 대통령이 3실장이 다 갔어요. 대통령이 안 가 있는 상황에서. 응.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사전에 음. 조율을 하기 위해서 간 거다. 그건 이제 조율이 좀 될 거예요. 아마. 사실 정상 외교라는 게 사실 거의 다 실무선에서 정리가 된 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정상들을 만나서 일종의 이제 정치적 자원을 확보하는 거잖아요, 자본을. "우리 이렇게 만나서 우호적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보면은 3 실장이 막 다 가고 막판까지 가는 걸 보면은 정말 내부에서 조율할 게 아직 굉장히 많은 게 아닌가. 원래 초안이 왔겠죠. 음. 미국에서. 근데 그게 뜨악했나 봐요. 인제 조율하다가 응. 이제 막판에 뭔가 추가됐겠죠. 추가됐으니까 달려가죠. 추가 아니면 처음부터 달려갔겠지. 추가를 하고도 남을 스타일들이긴 예. 해요. 그러니까 음. 트럼프 대통령은 일반적인 리더십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때 김정은 위원장이 무려 60시간을 기차 타고 가면서 즐겁게 룰루랄라 갔어요. 북한 역사상 첫날 떠나는 걸 보도한 사례가 유일해요. 그건 원래는 뭐예요? 결과가 있어야지 그렇죠. 보도를 하는데 그건 뭐겠어요? 잘 될 줄 알았던 잘 거지. 될 줄 알았던 예. 거죠. 근데 가서 어떻게 됐어요? 그때에서 판 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98% 해놓고 음. 2%를 그 자리에서 정리하고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은 실패할 가능성이 없죠. 실패하면 아예 안 가죠. 네. 근데 젤렌스키 어떻게 했어요? 어우 2월 28일 막 서로 말싸움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가서 모욕을 당하고 서로 왔죠. 뭐 말하고 예. 음. 그다음에 이건 약과예요. 음. 스위스 대통령은 가서 만나지도 못 못했죠. 만나고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걸 감안한다면 참 우리가 긴장할 수밖에 없다. 무섭네요. 예. 내일 새벽에 어떤 일이 나올지 되게 기대되긴 한데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날아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한테 할 말 가운데 좀 눈에 띄는 걸 말씀드리자면 "나 거래 기술 읽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를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세히 써 놨더라.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대화가 그렇게 무리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런 말이 있어서 좀 희망을 갖게 돼요. 왜냐하면 미국이 사실 우리한테 아쉬운 게 많아요. 그때 앞서서 마스가 얘기해 예, 주셨잖아요. 그럼요. 저번에 예. 나오셨을 때. 이번에 경제인들 대거 가죠. 네. 자, 마스가 마지막에 방문지가 어디예요? 필리조선사 하나가 인수한. 그게 하나오션이 그렇죠. 인수한. 미국은 우리 조선 도움 없으면 미중 전략 경쟁에서도 희망이 없을 정도예요. 조선업이 생태 괴멸됐으니까 반도체 가죠. 자동차 공업 가죠. 그다음에 해운 가죠. 그다음에 기타 등등. 필요한 거 다 모두가 갖고 배터리. 간다. 그러니까 모두가 대한민국의 강점에 있는 병풍을 쳐줄 수 있는 거예요. 가서 그럴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가서 그냥 나 밥 먹으러 왔어 그러겠어요? 나 얼마 투자할 거야. 네. 물론 그분들이 손해나는 투자는 안 하겠죠. 기업인은 절대로 손해나는 투자 안 해요. 장사꾼이니까요. 지금 무슨 뭐 군사 독재도 아니고. 그러면 계획됐던 거 포장해서 이게 병풍을 쳐줄 거고. 거기다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경제적으로 네. 미국에게 보완제예요. 보완제고 미국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마스가 같은 경우도 일본은 안 돼요. 우린 된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을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에서 주한미군이라고 하는 이 전략적 거점을 절대로 양보 안 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트럼프 일기 때 주한미군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미국 의회가 딱 놀래갖고 하지마. 그렇죠. 주한미군 손대려면 예산 떼려면 우리 허락받아. 국방부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미국 국무부도. 상하원에서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 물론 뚜껑을 열어봐야 알고 워낙 돌발적인 인물이니까 그러나 뭐 젤렌스키나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나 스위스나 이런 쪽 그런 쪽은 아니다. 봉변은 안 당할. 그런데 이제 어떤 걱정하지 게 말아라. 걱정이냐? 네. 이번에 나토 젤렌스키 그다음에 이제 유럽의 빅4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그다음에 우르줄라 펀데라인 EU 집행위원장 그다음에 마크 리터 사무총장 이 사람들 불러놓고 쫙 등만 보이게 하고 자기가 딱 훈시하듯이 앉아서
이런 모습을 연출하려고 그러니까 하거든요. 러우 종전 협상과 관련해서 유럽 지도자들이 젤렌스키를 도와주러 미국에 쫙 갔는데 갔는데 학생 앉혀놓고 훈시하듯이 딱 사진을 딱 올려놓은 구도를 어떻게 그렇게 찍냐, 이 그죠? 이걸 원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참 제가 보기에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뭐 거래의 천재는 그렇게 안 해요. 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심을 가지게 하지 음. 그냥 주먹질해 갖고 그냥 윽박지르거나 아니면 그런 거 사진을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아요, 음. 사실은. 누가 봐도 '아 참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지 '나 대단하지? 인정해 줘.'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그 유럽 정상들이 그 트럼프를 만나기에 앞서 '어떻게 하면 트럼프의 좀 우호적인 관계를 좀 맺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좋아하는 어휘들을 많이 쓰고 이를테면 부동산 관련해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좋아하더라 막 이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얼마나 대단한 사교수를 펼칠지도 되게 관전 포인트인 것 같아요. "감사하다 몇 번 할까?" 뭐 이런 것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얘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하실지 나쁠지 모르겠는데 뭘까요? 사실 온실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 잡초처럼 그쵸. 커오신 분 아니에요. 그쵸. 사실 호롤단신으로 사실은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음음. 트럼프 대통령 금수저 출신이거든요. 음. 고생을 안 해본 사람이거든요. 그럼 둘이 얘기하면 누가 강인하겠어요. 첫 번째. 혈혈단신에 이재명이 더 유리한 판이다. 그러니까 뭐 이건 좋게 보는 거고. 예예예. 근데 인제 그런 면에서는 기싸움에선 지지 않을 거다. 그렇게 예. 보세요? 두 번째는 쪼끔 제가 여러 군데서 말씀을 인제 드렸으니까 네. 대통령 귀에 들어갔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만 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농반진반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영어가 유창해요. 어. 바로 대화를 합니다. 어. 통역이 없어요. 어. 젤렌스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음. "노노노." 막 이러고 말하잖아요. 음. 근데 제가 아는 이재명 대통령은 영어가 유창하진 않으실 거예요. 음음. 잘은 몰라요. 음음. 아니면 이해해 주십시오. 듣고 계시면. 잘해도 음. 잘해도 거기서는 못 듣는 척하면 돼요. 왜냐? "불리한 건 안 들려." 이렇게. 통역이 있잖아요. 어. 통역을 거치면 한 템포 생각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마 통역이 쿠션이다. 그렇죠. 쿠션이고 트럼프가 말하면 이 대통령께서는 알아들으실 거예요, 음. 제가 보기에는. 그럼 모르는 척하고 음. 통역 뭐라고 들으면서 생각할 수 있는 찬스가 있잖아요. 음. 첫 번째. 네. 그러니까 통역이 스펀지 쿠션이 되는 거예요. 음음. 그다음에 조금 시간을 더 걸릴 수 있어요. 뭐라고 다시 음. 한번 물어보는 거죠, 통역한테. 그럼 그치. 두 번 타임 있잖아요. 그쵸. 시간을 벌 수가 있죠. 어. 그러니까 영어권 인사가 아니라는 점이 어. 오히려 유리하다. 생각지 못했던 그럼요. "너 카드 없지?" 그러면 젤렌스키가 바로 대답해야 되잖아요. 어허. 아니면 어버버 한번 징계되는 거잖아요. 어. 그러나 여기서는 What card 이러면서. 그렇죠. 뭐라고 해도 어. 그러니까 약간 허허실실 전략이 음. 필요하다. 뭐냐면 트럼프를 이기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음. 트럼프라는 인물은 어떠한 경우든 주먹질해서라도 자기가 이겼다는 걸 만들어내야 될 직성이 풀리는 인물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절대로 제압하거나 내가 트럼프를 앞서서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돼요. 아마 이 대통령 충분히 그러실 분이에요. 음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직설적으로 대응하거나 직설적으로 거기에 이 반대 의견을 제시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어요. 틀린 숫자를 말하면은 내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라든지 어허. 그다음에 무리한 요구를 하면은 내가 아직 이 상황 파악을 못해서 그러니까 음음. 그건 스태프들에게 잘 음. 상의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처리하겠다라든지 이렇게 우회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가 날라오면 바로 맞붙을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사실 인물로 보면 네. 그 살아온 생애를 보면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걸어온 길에 가시밭길이었겠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시밭길이었어요? 아유, 트럼프 뭐. 대통령도 가시밭길이에요. 맨날 재판소 들어다녔으니까. 그죠, 그죠. 저걸로. 예. 그러니까 그건 좀 농담 삼아.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은 이혼복정도 많이 가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로 절박한 그런 어려움은 겪어본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얻은 게 있어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내실을 따져보면 우리가 상당히 선방하고 심지어 더 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해야 된다. 데코레이션, 화장은 음. 트럼프 대통령한테 잘 화장을 시켜주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많이 그분은 마가가 아니고 제가 보기엔 마트가예요. 메이크 아 트럼프 트럼프 그레이트 그레이트 어게인. 어게인. 메이크 어허. 아메리카가 아니에요. 본인이 중요하다. 그렇죠. 본인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잘했지예요, 사실은. 어. 그 결과가 어떻게 갈지. 아니 인텔 지분 10% 가져가면 최대 주주인데 그 국가 자본주의예요. 그게 스탈린주의예요. 그런 식으로 물론 스탈린하고 똑같지는 않죠. 근데 미국 자본주의하고는 말이 안 아니잖아요. 맞죠. 국가가 지금 지분을 지배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국가 자본주의거든요. 그다음에 관세를 때리면 국가 부채가 늘어나요. 왜냐? 인플레가 있으니까 국가 지출이 늘어나거든요. 국가 부채가 지금 37조 달러 넘었는데 관세로. 그러니까 그런 게 안중에 없거든요. 다만 내가 얼마 받았어.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기가 전지전능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주 좋아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근데 안 되는 사람들이 있죠. 등치 큰 사람들. 푸틴, 시진핑. 그렇죠. 그다음에 인도 인도. 같은 거. 덤비잖아요 지금. 볼륨이 크니까. 그러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강한 주먹을 날리지 않고. 그러니까요.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 굽히지 않잖아요. 강약 약강입니다. 브라질도 트럼프. 그렇죠. 강약 약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아마 트럼프 대통령 약으로 볼 거예요. 그러나 필요한 약으로 볼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정리를 하면 네. 아마 사전에 최대한 스텝들이 조정을 할 거다. 그리고 1, 2부는 줘야 될 거다. 그러나 나중에 다음 편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받을 게 정말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받으면 되는 거고 현장에서는 유연하게 이 강철이 아니라 대나무처럼 하면은 제가 노련하게. 보기에는 그럼요. 지금 뭐 그 기간이 길지도 않은데 네. 그 상황에서 지금 스펀지도 있고 통역이라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다는데 그건 못할 게 무엇이냐. 그럼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데 예스란 말만 안 하면 돼요. 어허. 그러니까 조건부 예스만 하면 됩니다. 어허. 예를 한번 들어서. 살펴보겠다. 그렇죠. 옳으신 말씀입니다. 예, 살펴보겠다. 그것도 이런 스탠스로. 긍정적으로. 알겠습니다. 그럼 됩니다. 위원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과적으로 기사가 속보가 뜨겠지만 그 내용이 뭔지 시간을 갖고 분석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가지고 아마 내일 새벽이 되겠죠. 내일 새벽 이후에 나오는 기사들 쭉 계속 따라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내일 역사적인 한미 정상회담 첫 만남은 어떻게 될지 일단 이렇게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